요즘 부산 시내를 다니다 보면 매연과 소음이 없는 전기버스를 정말 쉽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부산에 최초로 들어온 전기버스는 과연 어떤 차종이었을까요? 바로 오성역에서 도입했던 이화이버드였습니다. 당시 지금은 폐선된 1번 노선을 전기버스 전용 노선으로 지정하면서 총 5대의 이화이버드가 부산 최초로 운행을 시작했는데요. 이후 해당 차종 도입도 점차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초기형 전기버스 특유의 장고장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장고장이 잦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규 운행에도 차질을 빚게 되었는데요. 운행 차질이 지속되자 결국 부산시에서도 이 차량들의 조기 대차를 정식으로 허용해 주게 됩니다. 그에 따라 2024년 부산 최초의 전기버스 5대가 먼저 대차된 것을 시작으로 남아있던 차량들도 순차적으로 교체되었는데요. 마침내 2026년 8월 그 많던 초기형 이화이버드가 모두 대차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산 전기버스의 서막을 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이화이버드 전기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오성여객 차고지입니다. 한때 오성여객의 주력 차종이었던 이화이버드는 현재 전 차량이 조기 대차되어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데요. 원래 부산 시내버스는 도입된 지 약 8년 7개월이 지나야 새 버스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이화이버드 차량들은 채 8년을 넘기지 못하고 7년 만에 조기 대차되었는데요.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서둘러 대폐차를 진행했던 걸까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배터리 성능 저하로 인한 정상 운행 불가능이었습니다.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건 2022년부터였습니다. 배터리가 제 성능을 내지 못하면서 운행을 딱 한 번만 다녀와도 무조건 충전을 해야 할 정도로 효율이 떨어진 건데요. 설상가상으로 충전 속도마저 엄청나게 느려지는 바람에 차고지에서 정시 출발을 하지 못하고 지연 출발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배터리 전력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여름이나 겨울에 냉난방조차 마음껏 틀지 못하면서 운행하시는 기사님들은 물론 이용하는 승객분들까지 상당한 불편을 겪어야 했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초기형 모델이다 보니 장고장이 발생해도 부품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한 번 수리하려 하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일부 차량은 수리를 기다리며 차고지 구석에 몇 달 동안 방치될 정도로 그야말로 오성여객의 최대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상 운행이 힘들어졌고 결국 부산시에서도 전 차량 배터리 전면 교체와 신차 조기 교체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두고 고민에 들어갔는데요. 검토 끝에 더욱 효율적인 신차 교체로 최종 협의를 마치면서 2023년 말부터 현대자동차의 일렉시티 모델로 순차적인 교체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순차적으로 개수가 줄어들던 이화이버드는 마침내 2026년 8월 7일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차량까지 면허가 탈거되면서 전 차량 대폐차 작업이 최종 완료되었습니다. 과거 오성여객의 전성기 시절을 돌이켜보면 전체 보유 차량 중 절반 이상이 에디슨 모터스 차량일 정도로 그 비중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당시 초기형 이화이버드 20대, 초기형 C NG 화이버드 5대, 그리고 개선형 U 이화이버드 3대까지 합쳐 무려 총 28대 화이버드 라인업을 운용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초기형 전기버스의 잇따른 조기 대차를 거치면서 현재 오성여객에 남아있는 에디슨 모터스 차종은 개선형 U 이화이버드 단 세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이 화이버드의 외부와 내부를 자세히 둘러보겠습니다. 이 화이버드 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단연 한국 화이바 시절부터 이어져 온 특유의 유선형 디자인인데요. 최근 출시된 KGMC 2102 경우 에디슨 모터스 시절 차량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특유의 땅콩 모양 디자인을 완전히 없애버렸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특유의 땅콩 버슴 스타일이 훨씬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전면부를 보면 화이버드 라인업만의 시그니처인 동글동글한 헤드램프가 눈에 띄는데요. 지붕 위쪽 배터리 커버 크기를 보면 확실히 요즘 나오는 개선형이나 최신 모델들에 비해 배터리 팩 규격이 아담하다는 게 한눈에 느껴집니다. 이어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 시트를 보면 그 시절 친환경 버스라는 점을 유독 강조하기 위해 연한 초록색 컬러를 사용한 점이 인상적인데요. 자세히 보면 시트 문양 역시 외부 디자인처럼 땅콩 모양을 형상화해 놓아서 은근히 아기자기한 디테일을 찾아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차량 도입 연식이 꽤 지나서인지 실내외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는데요. 그럼 이제 이 화이버드의 실제 주행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KGM에서 제작하는 전기버스들은 주로 중국 러브콘사의 모터가 탑재되어 출고되지만 당시 이 초기형 모델에는 독일 ZF사의 모터가 탑재되었습니다. 덕분에 마치 지하철을 탔을 때 들리는 특유의 구동음이 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죠. 수년 동안 도로를 달린 만큼 차체 노후화로 인해 승차감 면에서는 어느 정도 세월의 한계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버스는 어느덧 회차진 신라대학교 정류장을 향해 이동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신라대로 올라가는 길은 경사가 꽤 가파른 편이라 걸어서 올라가기엔 다소 부담스러운 구간입니다.
잠시 후 안내방송과 함께 버스가 신라대학교 회차지에 도착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 신라대 회차지에서 오성역역의 초기형 화이버들을 쉽게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 차량이 신차로 교체되면서 과거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부산 최초의 전기버스로 도입된 지 7년 만에 초기형 배터리의 한계와 정비 문제로 전 차량 대폐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초기형 전기버스의 시행착오를 거쳐 앞으로 부산 시내버스에 더욱 안정적인 친환경 차량들이 채워지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